자, 그러면 이제 다음 여기까지가 맨들 집단이었고, 그러면 실제 진화가 일어나려면 이 세대별 유전자 풀이 반드시 뭐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겠지.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지금 이런 집단은 세대별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뭐하는 집단이야? 변하는 집단인데, 그 다음에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집단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하디 바인 베르크의 법칙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 집단. 즉 무슨 집단이 아니에요? 맨델 집단이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그 다음 그러면 세대별 유전자의 빈도가 변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 조건이 있지? 이 조건은 어떻게 가면 돼요? 반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선택적 교배는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전혀 없어야 되고, 근데 이제는 이제 반대로 가야 되니까 빈도가 변하려면 집단 내 남녀의 비율 차이는 당연히 존재해야 되겠지. 그래 빈도는 계속 보여지니까 바뀌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남녀별 유전자의 빈도가 달라져야 되는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선택적 교배가 꼭 일어나야 되지. 그래 빈도가 바뀌는 거니까. 근데 뭐야 똑같은 말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집단의 크기는 뭐 해야 돼? 제한적이 되지. 이 모든 수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럼 그들만의 또 경쟁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질병도 존재할 것이고, 천적도 존재할 것이고, 개체 간의 경쟁도 존재할 것이고,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더더욱 그렇고, 자연선택이 일어나야 되고, 이출 이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격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고, 인간의 사냥 등이 있어야 집단의 유전자 빈도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지? 그치? 이게 곧 진화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라고. 됐냐? 다양한 환경도 계속 만나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치? 자, 볼게요. 자, 세대별 유전자가 표현할 수 있는 조건에서 첫 번째 돌연변이 가볼게요.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조건 중에서 여기 있지. 돌연변이, 자연선택, 이출 및 이입, 격리, 그 다음에 자연재해, 인간의 사냥 등을 이제 따로 빼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됐지? 돌연변이가 뭔지. 다 알고 있지?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 그 다음 염색체 돌연변이. 염색체 돌연변이는 이제 구조 이상하고 수 이상 있는 거고. 이해되니? 그렇지? 이제 그런 모든 돌연변이 전부 다 통합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교재에 나아갔듯이 모든 돌연변이를 진화의 가장 근원으로 잡아요. 그래야 유전자 빈도를 굉장히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대립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형질에 대한 유전자의 종류가 계속 다양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림 좀 기억하세요. 그렇지? 원래 이런 유전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유전자 돌연변이 사례거든. 유전자 돌연변이 일으키는 원인들이 뭐니? 방사선, X선, 자외선, 그 다음에 특정 화학 물질들이 돌연변이 일으켜서 라지 A가 뭐 20개로 바뀌었어요. 대립 유전자 몇 종이 된 거예요? 2종이 된 거지. 대립 유전자 빈도가 뭐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지. 그지? 대표적인 그림. 그지? 어렵진 않지?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자연 선택이에요. 이미 앞에도 설명했던 부분이고, 이제 큰 틀은 이 틀이지? 이 틀.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갖고 오면 분석할 건데, 일단 자연 선택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종류, 거기 뭐 교재에 나있듯이. 됐지? 예를 들면, X축에 뭐가 나있냐? 변이가 나있지. 이때 변이가 단독으로 나오면 개체들 간의 뭐의 차이라는 거예요? 형질의 차이가 지금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형질들별로 개체들의 비율이지. 즉, 개체 수로 보면 되는. 됐지? 그러면 이런 식의 정규 분포 국수에 나다 가정을 할게요. 됐지? 그치? 시간이 지났더니 그림상에서 여기 형질들은 뭐 있어요? 죽었지. 그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고, 이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 살아남으니까 이들끼리 교배하니까 형질이 이쪽으로 안쪽으로 모아지는 거지. 됐지? 대표적인 자연 선택의 사례고, 이런 종류를 안정화 선택이라고 그래. 됐지? 양 끝단의 형질이 아니라 여기 중간 형질로 모여드는 거예요. 안정화 선택. 됐지? 여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아기 몸무게가 있어요. 출산한 아기 몸무게. 그렇지? 보통 얘가 태어나면 2.8에서 대략 한 3.3kg 사이 쪽으로 태어나거든. 그렇지? 이것보다 너무 적으면 얘가 이제 미숙아가 되는 거지. 죽을 확률이 높은 거지. 너무 많으면 못 나와요. 산모 아이나 다 죽는 거지. 그렇지? 요즘은 이제 제왕절개 수술이 있어가지고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긴 한데, 과거에는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몸무게가 이 정도가 돼야 생존이 높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R의 개수예요. 난생하는 생명체들 있지? R을 너무 많이 낳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문제가 되고, 나름대로 적정량의 R의 개수가 여기서 결정이 돼서 그 형질을 갖는 개체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안정화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가정을 할게요. 이런 정규 분포 곡선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쪽으로 바뀌었대요. 그럼 형질이
양쪽이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이쪽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가는 거지. 이런 것들을 방향성 선택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림상에서 방향 선택이 이쪽으로 형질의 변화로 일어난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어떻게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도 갈 수 있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치? 그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형의 형질의 개체수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양극단의 형질들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을 분단화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참고로 분단화 선택이 일어나게 되면 현재 형질이 양극단에서 개체수가 늘어나잖아. 그러면 형질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지. 그러면 세 가지 사례 중에서 종의 분화의 확률을 높이는 선택이 바로 이 선택이에요. 종의 분화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선택. 이해됐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면 자연 선택의 뜻이야. 아까도 다 설명했던 부분이지만 적자 생존이라는 뜻은 그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놈에 대한 생존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무슨 자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이 여기에서의 뜻이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환경에 급하게 변하면 당연히 자연 선택 효과가 당연히 뭐지? 커질 수밖에 없지. 커진다는 얘기는 유전자 빈도가 급격히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개체수가 엄청나게 줄면서 특정 유전자의 빈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지. 됐지? 그래서 환경이 급하게 변할 경우 자연 선택 효과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우성 표현형이 도태될 경우가 열성 표현형이 도태될 경우보다 효과가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라지, 스몰A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상염색제에다 가정을 하면 이게 우성으로 가정할게요. 이거는 우성 표현형이죠. 이거는 열성 표현형이에요. 만약 환경이 변해가지고 열성 표현형이 죽었어요. 그럼 스몰A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 여기 남았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라지의 빈도, 그 다음에 스몰A의 빈도가 있겠지. 반대로 이 상황에서 우성 표현형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누구만 남는 거야? 이놈만 남는 거지. 그러면 아예 뭐가 사라져요? 라지가 사라져버리지. 유전자 빈도가 확 바뀌는 거지. 이해되니? 얘가 일로 올라가 버리잖아. 여기는 둘 다 있는데. 그래서 우성 표현형이 도태될 경우가 자연 선택 효과가 훨씬 더 뭐하다니 크게 나타나. 그게 곧 유전자 빈도를 엄청나게 급변시킬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환경 변화로 인해서 현재 특정 형질이 뭐한 것이요? 도태된 그림이에요. 됐지? 이렇게. 그래서 이 형질들만 살아남아서 유전자의 빈도가 변한 그림이에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 주를 합쳐가지고 이출이입이라고 그래요. 뭐 당연하겠지? 이거를 뭐라 하냐면 유전자 이동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어떤 집단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 내부의 유전자 빈도가 변하겠지. 또는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유입이 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유전자 빈도가 뭐하겠니? 변하겠지. 이게 진화의 과정이 되는 거고. 현재 이제 과거에 이제 19세기 이전에는 대륙별로 사람들이 이동이 많이 있지는 없잖아. 근데 지금 굉장히 많아졌지. 그지? 유전자 풀이 급변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되냐? 그지? 자, 그 다음에 격리예요. 격리는 뭐 설명은 알겠지? 아까 설명했던 거. 여러 가지 개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들에. 갑자기 뭘 시켜버린 거예요? 격리시켜버린 거예요. 집단 몇 개로 나눠져? 2개로. 그러면 이 집단과 이 집단의 전체 집단과 비교해서 유전자 빈도가 뭐한 것?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집단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유전적 부동. 이렇게 쳐놓고. 그렇지? 유전적 부동하고 좀 애매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뭘 헷갈리면 안 되냐면 자연 선택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지? 비슷해 보이는데 헷갈리면 안 되고. 일단 부동이란 뜻은 떠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왜 부동이라 썼는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상황을 설명 좀 할게요. 원인은 우연이에요. 뭐라고? 우연이. 자연 선택은 우연이 아니야. 환경의 변화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적합한 형질을 가진 놈이 살아남은 거니까. 여기는 우연이라는 얘기는 특정 형질이 환경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막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형질을 가진 같은 종의 개체들이 있어요.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다 쓸려 나갔어요. 됐지? 그럼 누구만 살아남는 거야? 이놈만 살아남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쓸려 나간 형질은 이 환경에, 홍수라는 환경에 부적합해서 쓸려 나간 거야? 전혀 아니거든. 그냥 자연재해가 워낙 크다 보니 그냥 쓸려 나가 죽은 거야. 됐지? 우연이지. 그래서 우연히 이 형질만 살아남은 거야. 그럼 유전자의 빈도가 뭐 하겠어요? 당연히 바뀌겠지. 이해되냐? 그렇지? 우연이에요. 됐지?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뭐 여기서는 뭐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뭐 대산불이 날 수도 있고 뭐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대표적인 사례들이고, 여기가 대륙이 있어요. 섬이 있어요. 이 지역에 사는 어떤 종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질들을 가진 종이 있어요. 같은 종이야. 같은 종. 됐지? 여기에는 이 종들이 전혀 없어요. 됐지? 갑자기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태풍이나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일부가 날아갔어요. 이쪽으로. 정말 우연인 거지. 일부가 날아갔는데 이놈하고 이놈만 날아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사라지는 거지. 그럼 여기 유전자 빈도 뭐하니? 바뀌지. 여기는 새로운 지역에 정착해서 이들이 또 교배해가지고 개체수 늘리겠지. 그럼 새로운 집단을 뭐 하는 거야? 만들어내겠지. 그럼 여기 유전자 빈도 자체가 기존 모집단하고 보여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지. 이런 걸 무슨적 부동? 유전적 부동이라고 그래. 이해되니?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일종의 넘어가니까 이출로 봐도 되지 않나요? 또는 뭐 격리로 봐도 되지 않나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큰 원인은 갑자기 날아간 거지.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일단 무슨적 부동으로 가깝게 보는 거예요. 유전적 부동. 물론 이걸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야. 근데 가장 가깝다를 표현하면 이걸로 표현한다고. 이해됐냐? 그렇지, 이렇게. 일단 원인이고, 우연이고, 그 다음에 유전적 부동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종류. 그럼 종류가 거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병목 효과하고 창시자 효과가 있어요. 어려운 말이 아니야. 자, 봐. 병목은 뭔지 아니? 병이 있으면 여기 입구를 병목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여기다가 내가 하얀색 구슬, 빨간색 구슬, 파란색 구슬을 넣었어요. 흔들었어요. 내가 파란색 구슬을 꺼내고자 하는 건 아니야. 막 흔들었어. 근데 우연치 않게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나온 거야. 그치? 병목 효과. 그럼 애들이 우연찮게 나왔지. 그럼 애들은 생존해. 애들은 사망하는 거야. 그러면 모 집단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조그마한 집단이 만들어졌지? 이해됐지? 병목 효과. 아까 어떤 얘기냐면 어떤 지역에서 산사태가 생겼어요. 됐지? 살아남은 게 이 그림상에서 여길 빠져나온 놈이야. 나머지 뭐 하는 놈이야? 죽은 놈이야. 이게 대표적인 병목 효과를 설명을 해요. 이해되니? 오케이? 됐지? 그럼 얘가 형질이 여기를 빠져나오고 잘 나올 수 있는 형질이라 그런 게 아니야. 알았지? 우연하게 나온 거예요. 됐지? 그럼 창시자 효과는 아까 설명했듯이 대륙에 있는 놈이 어떤 섬으로 날아갔단 말이야. 우연히 날아갔지. 그럼 두 집단이 다 사라지는 거야. 아니지. 두 집단이 살아남았는데 이놈이 원래 없던 종이 새롭게 날아가서 여기서 새롭게 개체군을 형성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종이 무슨 자가 되는 거야? 창시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무슨 효과? 창시자 효과를 한다고. 이해됐지? 의미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렇지? 어쨌든 이런 그림 나오면 무슨적 부동이구나. 유전적 부동이라고 보면 돼요. 알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전적 부동으로 인해서 효과가 크게 작용할 조건이에요.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는 유전자 빈도가 크게 변할 조건이에요. 유전자 빈도가 어떻게 크게 변하냐를 집단의 크기로 해석을 하는데, 집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예를 들면 집단이 엄청나게 커요.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집단이 엄청나게 작아요.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는 집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체수가 좀 쓸려 나가더라도 살아남은 개체수가 A보다 뭐 하겠지? 많겠지. 유전자 빈도가 변하긴 하겠지만 이것보다는 많이 변하지는 않겠지, 상대적으로. 여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뭐 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유전적 부동으로 인해서 유전자 빈도가 크게 변하려면 대집단보다는 무슨 집단에서? 소집단에서 이 효과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되냐? 됐지? 이렇게. 그래서 조건은 무슨 집단일수록, 소집단일수록 이 소집단 내에서 유전적 부동이 생겨버리면 유전자의 빈도가 엄청나게 크게 변할 수 있다고. 그거를 유전적 부동의 효과가 크게 나올 수 있다 표현한다. 됐지?
네? 대표적인 그림 한번 구분할게요. 이거 뭐예요? 돌연변이. 이 그림을 익혀놔야 돼. 이거 뭐예요? 유전적 부동. 얘가 병목이에요. 병목. 유전적 부동. 됐니? 말 좀 해. 여기 빠져나온 놈만 살아남은 거야. 죽은 거예요. 병목이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연선택. 이거는 이입이에요. 이입.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치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주로 표현한 거지, 그지? 됐지? 모든 효과를 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돌연변이, 병목 효과인 부동, 유전적 부동, 그 다음에 자연선택, 그 다음에 이주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을 대체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됐니?